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닌다 라고 했던 비판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다. 그걸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글이 뭐냐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SNS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한 평가를 해가면서 한 거거든요. 그 책은 평화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뭐 부제로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무척 반가운 책이다. 문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및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 분단 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 어렵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누구냐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평화기획비서관을 했었고, 이어서 외교부 1차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최종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자화자찬입니다. 그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가 기용했던 그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자화자찬식으로 써낸 그 책에 대해서 또 찬사를 늘어놓은 겁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 정책을 자기가 관여해서 추진했던 거를 스스로 칭찬하고, 또 그 사람을 기용한 대통령이 또 그 사람을 칭찬하고, 뭐 릴레이 칭찬인가요? 뭐 칭찬 품앗인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과연 문재인 정부 때의 외교 정책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땠느냐. 잘 아시다시피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물론 평화 중요하죠. 그럼 남북관계가 평화로 과연 유지가 됐느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우리 돈으로 뭐 700몇 억인가 들여서 지어놨더니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리고, 계속해서 핵무기 고도화해서 이제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큰소리 쳐가면서 남한을 향해서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정한 평화 유지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외교정책, 국방정책이 결국 북한을 괴물로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바로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다른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거와 물론 연결된 건 아닙니다. 뭐 이걸 알고 뭐 비판했다, 그건 아니지만, 다른 장소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뭐 뼛속까지 외교관, 거기다 어찌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노무현 정부의 지원으로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노무현 정부에 가깝거나 아니면 뭐 중립적이거나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라는 데하고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공동개최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거기서 반기문 전 총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 개회사가 이런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흔들린 적도 많았다. 한미 두 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정치 상황에 따라 위기를 맞기도 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만 해도 많은 곡절이 있었다. 70년 사상 그 어느 때보다 냉랭했다. 핵무기와 고도화된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 평화를 되뇌는 유화주의가 한국 정치를 지배했다. 우리 안보의 대들보라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은 흔들렸고 양국 신뢰에 금이 가고 경고등이 켜지기도 했다. 한미 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연합 연습이 축소됐다. 합동 군사훈련은 컴퓨터 게임으로 하거나 중단되다시피 했다. 다 문재인 정부 때 이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양국 신뢰에 금이 가고 그 다음에 일방적 평화를 되뇌는 유화주의가 있었고, 일방적 평화 매우 중요한 용어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공동의 평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남한만 뭐 평화 운운하고 떠들었지만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었다. 이건 일방적인 평화 아니냐. 그 다음에 한미훈련 축소,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것이고, 군사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것들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안보를 위협에 빠지게 했다는 게 반기문 전 총장의 평가입니다. 1.1획도 뺄 것이 없는 평가다. 객관적인 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도 했습니다. 자, 비교해서 평가를 했더군요.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냉전적 상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4월 26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흔들리는 동맹의 중심축을 바로잡은 중대한 계기이자 전환점이다. 그러면 흔들리는 동맹은 누구 때문에 흔들렸었죠? 문재인 정부 때문에 흔들렸었죠. 그걸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은 전환점이 바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확실히 복원됐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전략적 공동운명체임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동맹으로 그 차원이 확장됐다.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노무현 정부의 지원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그래서 뭐 물론 2017년에 한때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실제 본인이 국내에 와서 활동을 시작했다가 중도 포기했었죠. 그러나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옹립하려고 했던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외교적으로는 뭐 진짜 외교 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전문적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에서든 본인을 알아주고 기용하는 사람한테 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그런 전력이 있는 외교관 출신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기후변화 무슨 우연자인가 뭐 그런 걸 맡고 있죠.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고위직에 갔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 기후변화 뭐 대응 무슨 우연자인가 뭐 이런 걸 맡고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것도 맡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람인데, 한미동맹
그 이 70주년 기념 여기에서 축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외교 정책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내린 것이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냥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전문가들 동원해서 뭐 문재인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해서 한번 두 정부의 국방 외교 정책에 대한 토론회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반기문 전 총장이 내린 평가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 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 때 이 평가를 긍정적으로 보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평가가 얼마나 객관성을 띠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정권 교체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정권 교체는 아니지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결과가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럼 개성공단 폭발이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보였던 일방적인 대북 굴종 외교 북한도 외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남북 간에 또는 미국 간에 굉장한 무슨 화해 모드가 조성될 것처럼 했지만 그 결과물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 제조였다. 그 핵무기 제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아마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객관적인 평가를 누군가는 국회 차원이든 아니면 그 정권 차원이든 누군가는 또 아니면 일반 학술단체나 이런 데에서 좀 평가를 해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국방 정책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하고 반기문 전 총장의 그 문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다. 이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